우리는 늘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다. 정직하면 손해볼 일 없고, 착하면 미움받을 일 없고, 원칙을 지키면 후회할 일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옳은 쪽을 선택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옳은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엉망이었던 적이 있다. 분명히 거짓말을 안 했는데 관계가 깨졌고, 분명히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기회를 잃었고, 분명히 누구도 해치지 않았는데 내가 해를 입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옳은 일을 했는데 옳은 결과가 오지 않는 걸까?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문장은 차갑다. 불쾌하기도 하다. 마치 나쁜 짓을 해도 성공만 하면 괜찮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치워버린다. 하지만 문장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했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 옳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빴던 순간. 나쁜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던 순간. 무엇이 옳은 건지 끝내 알 수 없었던 순간. 그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늘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단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옳은가? 이 말이 정직한가? 이 행동이 도덕적인가? 그것만 따지면 된다고 배웠다. 수단만 오르면 결과는 따라온다고 믿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였을까? 아마 어린 시절이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진실을 말했다. 그런데 진실을 말했더니 누군가가 울었다. 혹은 진실을 말했더니 내가 벌을 받았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거짓말을 안 했는데 왜 결과가 나쁜 거지?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다. 첫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결론 내리기. 둘째, 다음부터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 어느 쪽을 선택했든 우리는 그날 무언가를 잃었다. 순수한 믿음 같은 것. 옳은 일을 하면 옳은 결과가 온다는 단순한 공식 같은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리에는 이상한 감정이 들어섰다.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어떤 것.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삶에 대한 첫 번째 의심 같은 것이었다. 그 의심은 자라났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 정직하게 말했더니 손해를 봤다. 원칙을 지켰더니 왕따가 됐다. 양심에 따랐더니 바보 취급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사이에서 흔들렸다. 내가 틀린 건가? 세상이 틀린 건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세상이 틀렸다고 결론 내렸다. 그게 더 편했기 때문이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을 의심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이 틀렸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옳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다만 불운했을 뿐이라고, 세상이 나빴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 나는 옳았고 세상이 나빴다고. 그런데 그 믿음에는 균열이 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이상한 생각을 했다. 정말로 내가 옳았던 걸까? 내가 옳다고 믿은 그 선택은 진짜로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편한 선택이었을까? 이 두 가지는 다르다. 옳은 선택은 결과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편한 선택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 안전한 쪽을 고르는 것이다. 우리가 정직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그때 우리는 정말로 진실이 중요해서 진실을 말했을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들킬까봐,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싫어서 진실을 말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후자라면 그건 도덕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 원칙이 아니라 안전 추구였다. 우리는 그걸 옳음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이 구분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옳음이라고 불렀던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편함이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정직한 사람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직하지 않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원칙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원칙을 어겼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이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덕적 선택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사실 위험 회피였던 셈이다. 비난받을 확률이 낮은 쪽을 골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억울해했다.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인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결과가 나쁘다고 억울해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옳음 자체를 추구했다면 결과는 상관없어야 한다. 옳은 일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든 그 옳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해한다. 왜일까?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건 옳음이 아니라 좋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옳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억울함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덕적 선택에는 처음부터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 그런 조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당한 기분이 든다. 마치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그런데 애초에 그런 계약은 없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옳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공식을 어디서 그 공식을 배웠는지 생각해보자. 아마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교과서에서, 부모님의 말씀에서 배웠을 것이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정직하면 성공하고 거짓말하면 망한다. 노력하면 이루어지고 게으르면 실패한다. 이 공식들은 아름답다. 세상이 이렇게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 하지만 소망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이 일찍 죽기도 하고 거짓말쟁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파산하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 공식이 틀렸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실 공식은 처음부터 맞은 적이 없다. 그냥 우리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뿐이다.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약 옳은 일을 해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그 불확실성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을 붙들었다. 옳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 공식만 믿으면 선택이 쉬워진다. 옳은 쪽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 이 단순함이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식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리고 공식이 깨질 때마다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했다. 이번만 운이 나빴다고, 다음에는 다를 거라고, 세상이 잠시 미쳤다고 공식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공식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선택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외가 너무 많아졌다. 한 번이면 운이었고 두 번이면 우연이었지만 세 번, 매번, 5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패턴이다. 옳은 일을 해도 나쁜 결과가 오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다. 그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첫째, 그래도 옳은 일을 계속하기, 결과와 상관없이. 둘째, 옳음을 포기하고 결과만 보기. 수단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다. 순수주의자가 되거나 현실주의자가 되거나.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어딘가 불편했다. 순수주의자는 결과를 무시해야 했고 현실주의자는 양심을 무시해야 했다. 어느 쪽도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걸까? 마키아벨리의 문장을 다시 보자.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문장은 단순히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읽으면 오해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보자. 15세기 이탈리아. 작은 도시국가들이 난립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배신이 일상이었던 시대.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의 양심보다 더 큰 책임이 있었다. 수천, 수만 명의 목숨, 나라의 존망. 그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 사치였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협상을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려야 할 때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진실만 말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는다. 그 지도자는 개인적으로는 정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정직함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다면 그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한다. 개인의 도덕과 책임의 도덕은 같은 것일까?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라면 간단하다. 내 양심에 따르면 된다. 거짓말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남 해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내 선택의 결과는 나만 감당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까지 포함해서 옳음을 판단해야 한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친구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의사는 당신에게 먼저 말했다. 예후가 좋지 않다고. 친구는 당신에게 묻는다. 나 많이 안 좋은 거야? 이때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할까? 정직이 중요하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안 좋아. 시간이 많지 않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희망을 잃고 치료를 포기하고 더 빨리 악화된다면? 반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괜찮아. 의사가 잘 될 거래. 친구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 집중하고 실제로 상태가 나아진다면? 이 경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정직한 선택? 아니면 결과가 좋은 선택?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매일 마주한다. 물론 이렇게 극적인 상황은 드물다. 하지만 작은 버전들은 늘 있다. 동료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가 별로였을 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격려해야 할까?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았을 때 형제들에게 바로 알려야 할까? 아니면 상황을 좀 더 파악한 뒤에 알려야 할까? 친구가 헤어진 연인에 대해 물을 때 그 연인이 이미 새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이런 순간들에서 정직만이 답일까? 아니면 결과를 고려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때도 그 정직의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정직의 결과가 끔찍할 거라고 예상되면 우리는 침묵하거나 완곡하게 말하거나 아예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게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건 위선일까? 아니면 현실적인 지혜일까? 마키아벨리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라고. 당신이 정직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 관점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제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단은 통제할 수 있다. 정직하게 말할지 거짓말을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정직하게 말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고 거짓말을 해도 결과가 좋을 수 있다. 수많은 변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결과로 판단하라고 말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라고? 그건 불공평하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공식에 의존하고 싶어진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수단뿐이야. 그러니까 수단만 오르면 돼.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 논리는 편하다. 면죄 부를 준다. 결과가 나빠도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정말로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않을까? 아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럴 것이라고. 그 예상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예상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어할 뿐이다. 결과가 좋으면 내 선택이 좋았어 라고 말하고, 결과가 나쁘면 내 선택은 옳았는데 세상이 나빴어 라고 말한다. 이건 일관적이지 않다. 당신이 정직하게 말한 그 순간 정말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만약 결과를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수단만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결과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예상이 틀렸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단이냐 결과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결과를 더 잘 예상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그리고 예상이 틀렸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가 문제다. 마키아벨리의 문장이 불편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수단의 오름에 숨지 말라고, 결과까지 감당하라고, 좋은 의도였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가혹하게 들린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완벽한 예측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태도를 요구했다. 수단만 오르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결과까지 고민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그리고 결과가 나쁘면 수단이 옳았더라도 반성하라고. 이 태도는 무겁다. 왜냐하면 면죄부가 없기 때문이다. 옳은 의도를 가졌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이 있다. 변명할 수 없다. 이건 개인에게 적용하면 너무 가혹해 보인다. 하지만 지도자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는 좋은 의도로 정책을 폈다고 말해도 그 정책 때문에 경제가 망하고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의도가 좋았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대표가 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결정했다고 말해도 그 결정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직원들이 실직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당연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는 다르게 생각할까? 어쩌면 우리도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지도자,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자. 매 선택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나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나다. 세상이 아니다. 운이 아니다. 내가 한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결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의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의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의도는 시작점이고 결과는 도착점이다. 우리는 시작점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도착점까지 봐야 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에 도착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운이 나빴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상황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다. 결과를 잘못 예측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운 탓을 하기 전에 우리는 종종 운 탓을 너무 빨리 한다. 결과가 나쁘면 운이 나빴다고 한다. 결과가 좋으면 내 실력이라고 한다. 이건 일관적이지 않다. 결과에 운이 개입한다면 좋은 결과에도 운이 개입했을 것이다. 나쁜 결과에만 운이 개입했다고 말하는 건 자기 기만이다. 물론 운은 존재한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운인 건 아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도자에게. 지도자는 자기 양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그 결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불편한 수단도 써야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강압을 써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할 수도 있다. 이건 끔찍하게 들린다. 하지만 현실이다. 전쟁 중에 지도자가 순수하게 도덕적이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경제 위기에 지도자가 원칙만 고수하면 국민이 굶을 수 있다.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지도자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지도자는 비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손을 더럽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왜? 그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건 희생이다. 자기 영혼의 순수함을 희생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그 희생을 요구했다. 지도자라면 그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이 논리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다. 나라를 이끌지 않는다. 수천 명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다.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끄는 지도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그렇다면 우리도 결과를 고민해야 한다. 수단만 오르면 된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 물론 이건 피곤한 일이다. 모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건 너무 무겁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태도를 요구했다. 수단의 오름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 결과까지 고민하는 태도, 그리고 결과가 나쁘면 반성하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결과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가 나빴을 때
운탓만 하지 않고 매 판단을 돌아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결과는 아무 결과나 아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마키아벨리를 오해하게 된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를 성공하면 뭘 해도 괜찮다로 읽으면 오해다. 마키아벨리는 개인의 성공을 말한 게 아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말한 것이다. 지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으면 그건 마키아벨리도 비판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 불편한 수단을 쓰는 것과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다르다. 이 구분을 개인에게 적용해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결과는 무엇인가? 내 이익인가? 아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안녕이다. 가족의 안녕, 친구의 안녕, 동료의 안녕, 공동체의 안녕, 내가 속한 관계들의 건강함이다. 이것을 위해 때로는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원칙을 어기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게 관계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그 선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관계의 안녕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쉽게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 남을 속이면서 이건 상대방을 위한 거야 라고 변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관계의 안녕을 위해 이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건지, 그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구분은 쉽지 않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다. 의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의도는 쉽게 왜곡되기 때문이다. 결과는 왜곡할 수 없다. 결과는 객관적이다. 내가 관계의 안녕을 위해 선택했다고 말해도 결과로 관계가 더 나빠졌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내 의도가 진짜가 아니었거나 내 판단이 틀렸거나 어느 쪽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나빠질 수 있다. 지금은 나빠 보여도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단기 결과, 장기 결과, 그리고 결과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같은 결과를 두고 누군가는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나쁘다고 한다. 누구의 판단이 맞는가? 이런 복잡함 때문에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 수단도 보고 결과도 봐야 한다. 의도도 보고 결과도 봐야 한다. 어느 한쪽만 보는 건 불완전하다. 마키아벨리는 결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게 수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는 수단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폭력이 나쁘다는 걸, 배신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말했다. 결과가 그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정당화한다는 건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나쁜 것이 여전히 나쁘지만 그래도 해야 했다는 뜻이다. 필요악이라는 뜻이다. 지도자는 그 필요악을 감당해야 한다. 손을 더럽히고 비난을 감수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 이건 비극적인 관점이다. 순수하게 옳은 선택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때로는 나쁜 선택도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쁜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건 불편하다. 우리는 순수하게 살고 싶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깨끗한 선택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완벽하지 않다. 그게 삶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아마 이 정도일 것이다. 결과를 고민하는 것. 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최대한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나빴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 의도가 좋았다고 숨지 않는 것. 운이 나빴다고 핑계대지 않는 것.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다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완벽한 결과도 없다. 다만 더 나은 선택을 향해 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정직함이다. 나 자신에 대한 정직함.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이 선택을 하는지 솔직하게 보는 것. 관계의 안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건지 정직하게 답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좋은 결과면 내 덕이라고만 하지 않고 나쁜 결과면 남판만 하지 않는 것. 이 정직함이 있어야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문장은 여전히 불편하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수단의 오름에 안주하지 말라고. 결과까지 고민하라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건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우리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건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의도도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결과는 우리의 선택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그 영향을 외면하면서 순수한 의도만 강조하는 건 자기 기만이다. 우리는 의도와 결과 모두를 봐야 한다. 그리고 둘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그 간극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내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나빴다고. 그건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고.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겠다고. 이 태도가 성숙함이 아닐까.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옳은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고민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나빴을 때 책임지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공식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 수단만 오르면 된다고 안주하지 않는 사람, 결과까지 책임지려는 사람. 물론 이건 어렵다. 공식이 편하다. 정직하면 된다. 원칙을 지키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공식들이 편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공식대로 하면 된다. 결과가 나빠도 나는 공식대로 했다고 말하면 된다. 면죄부가 있다. 하지만 그 면죄부는 가짜다. 결과의 책임에서 진짜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해 그 옳은 일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편한 공식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까지 고민할 것인가? 수단의 오름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까지 책임질 것인가? 후자가 더 어렵다. 더 피곤하다. 더 무겁다. 하지만 더 정직하다. 그리고 아마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를 고민하는 사람이 결과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늘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건 여전히 맞다.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소중하다. 하지만 옳은 일이 무엇인지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수단만 보면 안 된다. 결과도 봐야 한다. 의도만 보면 안 된다. 영향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본 뒤에도 확신할 수 없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도 틀릴 수 있다. 그래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이게 삶이다. 깨끗한 선택만으로는 살 수 없다. 때로는 손을 더럽혀야 한다.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직시했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래서 그의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편하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한 마음씨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문장이 불편한가? 그렇다면 불편한 채로 두자.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지 말자. 그 불편함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고. 옳은 일을 해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그래도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다.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마다 고민하고 결과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마키아벨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목적은 의도다.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과가 있어야 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나쁜 결과에 도착하면 의미가 없다. 반대로 불편한 수단을 썼어도 좋은 결과에 도착하면 의미가 있다. 물론 그 좋은 결과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불편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당화는 면죄가 아니다. 불편한 수단을 썼다면 그 수단의 무게는 남는다.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의 무게가 남는다. 누군가를 희생시켰다면 그 희생의 무게가 남는다. 결과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한다. 마키아벨리는 이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의 운명이 비극적이라고 했다. 공동체를 위해 손을 더럽혀야 하고 그 더러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비록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선택이 나쁜 결과를 낳았다면 그 결과의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한다. 불편한 수단을 썼다면 그 수단의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한다. 면죄는 없다. 다만 그 무게를 안고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더 나은 선택을 향해, 더 나은 결과를 향해. 결국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다. 어떤 결과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로, 불완전한 판단으로, 불완전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불완전한 결과를 마주한다. 그래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수단이 옳았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무거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아마 방법은 없다. 그냥 감당하는 것이다.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완벽한 선택을 찾지 말고 덜 나쁜 선택을 찾는 것이다. 결과를 고민하고 책임지고 반성하고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다다. 화려하지 않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마키아벨리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지를 봤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했다. 그의 말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현실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깨끗하게 살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 불편한 현실을 직시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였다. 우리도 직시해야 할까? 그건 각자의 선택이다. 공식에 의존하며 편하게 살 수도 있다. 결과를 무시하고 의도만 보며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결과가 나빴을 때 억울해진다. 왜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쁜 거지? 그 억울함은 공식이 틀렸다는 신호다. 세상이 공식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받아들이면 힘들어진다. 하지만 조금 더 정직해진다. 그 정직함이 뭘 바꿀 수 있을까? 당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여전히 결과는 불확실하고 여전히 선택은 어렵다. 하지만 태도가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를 고민하는 사람은 결과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보다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작은 차이지만 쌓이면 커진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닐까?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삶. 그걸 위해 우리는 고민한다, 선택한다, 책임진다. 그 과정이 피곤하고 무겁지만 그래도 계속한다. 그게 삶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문장은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생각하게 만든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답을 찾아야 한다. 동의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다. 선택 앞에서, 결과 앞에서, 책임 앞에서. 쉬운 답은 없다. 완벽한 공식도 없다. 다만 고민이 있을 뿐이다. 그 고민은 계속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고민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삶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삶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 선택이 현실을 바꾼다. 고민만 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 끝에 결국 선택해야 한다. 불완전한 정보로
불완전한 판단으로 불완전한 선택을. 그게 삶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결과가 나쁠 위험, 예상이 틀릴 위험, 책임져야 할 위험. 이 위험을 피하고 싶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도 결과가 있다. 기회를 놓치는 결과,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 후회하는 결과. 어느 쪽을 선택하든 위험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향으로. 물론 최선이 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한다. 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쁜 거지?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나빴을 것이다. 아니, 더 나빴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이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좋은 결과를 보장받는 게 아니다. 나쁜 결과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줄일 뿐이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금 편해진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완벽한 결과는 없다. 어차피 완벽한 선택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결과가 나빴을 때 거기서 배우는 것뿐이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완벽을 향해서가 아니라 덜 나쁨을 향해서. 그게 현실적인 목표다. 마키아벨리는 이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봤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냉정하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 우리도 그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옳은 일을 해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그래도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 인정은 쓰다. 하지만 그 쓴맛을 견디면 조금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조금 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 마키아벨리도 도덕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도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도덕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나쁘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결과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도덕과 결과 둘 다 봐야 한다고 했다. 이건 도덕을 버리는 게 아니다. 도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건 옳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가 좋은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고방식이 현실적인 도덕이다. 의도만 보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 보는 도덕이다. 이 사고방식은 더 어렵다.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측은 틀릴 수 있다. 변수가 너무 많다. 하지만 예측하지 않으면 더 나쁘다. 예측하지 않으면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게 된다. 그건 무책임한 것이다.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예측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예측이 틀렸을 때 거기서 배워야 한다. 왜 틀렸는지, 뭘 놓쳤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반성해야 한다. 운이 나빴다고 넘기면 안 된다. 물론 운이 나빴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내가 상황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다. 내가 변수를 놓쳤을 수도 있다. 내가 너무 낙관적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정직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끝이 없다. 선택하고, 결과를 보고, 반성하고, 다시 선택하고. 이 순환이 계속된다. 삶이 끝날 때까지 완벽한 선택에 도달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 다만 조금씩 나아질 뿐이다. 예측이 조금씩 정확해질 뿐이다. 결과가 조금씩 나아질 뿐이다. 그게 성장이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다. 느리고 점진적인 개선이다. 마키아벨리의 문장은 이 과정을 요구한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문장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다. 결과를 보고 수단을 평가하고
다음 선택을 개선하는 이 과정을 계속하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조금씩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게 마키아벨리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아닐까. 물론 마키아벨리는 개인이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 글을 썼다. 국가의 지도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결과는 더욱 중요하다. 개인의 양심보다 공동체의 안녕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도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다. 가족의 지도자, 팀의 지도자, 관계의 지도자. 우리의 선택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려면 결과까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건 아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지도자의 희생은 자기 영혼의 순수함을 희생하는 것이다. 나쁜 수단을 쓰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 희생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안녕도 공동체의 일부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책임이다.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남을 돕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 의도와 결과, 수단과 목적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을 찾는 게 삶의 과제다. 쉽지 않다. 정답이 없다. 상황마다 다르다. 하지만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성숙함이다. 자기 양심만 생각하는 것도 치우침이다. 결과만 생각하는 것도 치우침이다. 둘 다 보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찾아가는 것. 그게 균형이다. 마키아벨리는 결과를 강조했다. 그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너무 의도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을 수 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반대로 결과를 강조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쪽으로 치우친 추를 반대쪽으로 당기기 위해. 그의 문장이 극단적으로 들리는 건 그만큼 당시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극단적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을까? 의도 쪽? 결과 쪽?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의도만 강조한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야. 어떤 사람은 결과만 강조한다. 결과가 좋으면 장땡이지. 둘 다 치우침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반대쪽을 더 고려해야 한다. 의도에 치우쳐 있다면 결과를 더 생각하고, 결과에 치우쳐 있다면 의도를 더 생각하고. 이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자신의 편향을 아는 것, 자신이 어디로 치우치기 쉬운지 아는 것. 그래야 보정할 수 있다. 자기 인식이 없으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치우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자기 인식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반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균형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문장은 이 자기 인식을 돕는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 불편함은 우리의 편향을 드러낸다. 만약 이 문장에 강하게 반발한다면 우리는 아마 의도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문장에 쉽게 동의한다면 우리는 아마 결과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 반응은 자기 인식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가치가 있다. 동의하든 반발하든 이 문장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의 편향을 드러내게 만든다. 우리의 선택 기준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게 철학의 가치다.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 생각하게 만드는 것. 마키아벨리의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의도가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수단이 중요한가? 목적이 중요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확정적인 답은 없다. 상황마다 다르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질문을 멈추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다. 질문을 계속하면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알고 있었다. 옳은 일을 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게 우리의 몫이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완벽한 결과도 없다. 다만 더 나은 선택을 향한 여정이 있을 뿐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걷는다.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그게 삶이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마키아벨리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말했다.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지를 말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법을 말했다. 그의 말은 차갑고 불편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해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 착한 마음씨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과까지 봐야 한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이 된다. 조금 더 효과적이 된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게 아마 성장이다. 이상에서 현실로,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의도에서 결과로. 이 이동은 불편하지만 필요하다. 우리가 진짜로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문장은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불편함을 피하고 익숙한 공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후자가 더 어렵다. 하지만 후자가 더 정직하다. 그리고 아마 후자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는 각자 선택해야 한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 아무도 정답을 알려줄 수 없다. 다만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그게 삶을 산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문장은 어른의 문장이다. 아이에게는 불편하다. 세상이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믿고 싶은 아이에게는, 하지만 어른은 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옳은 일을 해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걸. 그래도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이 암이 어른의 알미다.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될까? 어쩌면 이미 어른인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걸 알면서도 단순한 공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옳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공식에, 그 공식이 편하기 때문에, 그 공식이 책임을 덜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은 거짓이다. 그리고 거짓에 의존하는 건 어른의 태도가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편한 공식을 버리는 것이다.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찾아가는 것이다.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게 성장이다. 그게 성숙이다. 마키아벨리는 그 성숙을 요구한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어른이 되라고 한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한다.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한다. 이건 무거운 요구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요구다. 우리가 진짜로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선택 앞에 서 있다. 매일매 순간 선택 앞에 서 있다. 어떤 선택은 작고 어떤 선택은 크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하려고 해도 결과는 피하지 않는다. 결과는 우리를 따라온다. 그러니 차라리 책임지자.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자. 결과를 고민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에 책임지자. 그게 더 정직한 삶이다. 그게 더 성숙한 삶이다. 그리고 아마 그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삶이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게 삶이었다.